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대표형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쭉 풀어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또 등비수에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들인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갈게. 자, n번째 항이 이 수열인데 사실은 이걸 보고 이게 등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부터 일단 우선일 것 같아. 근데 수열이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쉽게 말해 약간의 노가다가 가능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n 대신에 1로 보고 n 대신에 2로 보고 n 대신 3로 보는 게 수열에선 되게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n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a1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의 0승이 됩니다. 근데 모든 숫자의 0승은 뭐라고? 1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구나. 그럼 n 대신에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은요 3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알고 있는 등비술의 일반항의 형태로 만들면 그게 더 어려워.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럼 n 대신에 2 대입해보면 3 곱하기 2에 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요 2 빼기 4. 그럼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3 곱하니까 얘는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에 n 대신에 3 한번 대입해보면 자 a3은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승. 그럼 16분의 1, 16의 역수 16분의 1. 3 곱했으니까 16분의 3. 그래서 점점 뭐를 곱하고 있구나? 4분의 1을 곱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수열은 초항이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므로 문제에서 궁금한 건 공비가 궁금하죠? 그래서 바로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좀 고리타분하게 식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일반 항 AN이 A 곱하기 R의 N-1의 꼴을 낌으로 얘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 얘를 3 곱하기 2에 2로 묶어주면 1 빼기 n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더하기 1에 빼기 n이 되겠죠. 빼기 1에 더하기 n이 되겠죠. 보입니까?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승 전체 n 빼기 1승이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4분의 1에 n-1승으로 바꿔주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결론을 알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편한 거지 니네가 직접 이렇게 변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냥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더 시간도 빠르고 실수도 적으니까 대입하는 게 내가 볼 땐 좋겠다. 자, 그래서 대표형 19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대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우리 그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는 A 더하기 몇 D, A 더하기 몇 D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계산을 하는데 등비는 곱하기 개념이다 보니까 덧셈 뺄셈으로 연립이 잘 안 되고요.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항이 여러 개가 있고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나누는 게 힘들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바로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라 하면 첫 번째 항을 A라 하고 두 번째 항을 AR이라 하면 좋을 것 같아. A와 AR. 근데 그게 U. 그래서 나누기 위해선 인수분해가 기본이 되니까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 6이 되겠다. 자, 여기 바로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A와 R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 세 번째 항은 AR 몇 개 곱해야 돼? 2개 곱하죠?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얘는 18이구나. 그럼 얘를 뭘로? AR 제곱으로 묶어줘야 1 더하기 R. 근데 그거의 값은 18. 그래서 얘는 빼기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개념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나눠보면 얘를 얘로 나눠보면 자, AR 제곱을 A로 나누게 되면 R 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R, 1 더하기는 약분이 되고 요거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3이 되게 될 거야. R 제곱은 루트 3이구나. 그러니까 물론 R 값을 구하려면 뭐 루트 3도 가능하고 지수를 배운 친구라고 하면은 뭐 3의 지수의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냥 둘게. 알겠지? 의미만 보고. 아니야? R이 3? 3. 미쳤다. 제곱하고 이걸 한꺼번에 계산했네. 자, R제곱이 3이 되죠. 그죠? 나눠주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면은 얘는 초항에 공비 몇 개 곱해? 4개 곱하죠. 다섯 번째니까. 얘는 몇 개 곱합니까? 5개 곱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인수분해하면 AR 4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 또 남게 되겠네.
자, 비교 한번 해보면, 자, 얘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겠지만 뭐만 곱한 거야? R제곱만 하나 곱해준 거지. 그럼 여기서 3 곱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54가 되게 된다. 물론 R값을 모든 항이 양수, 음수 조건 없으니까 R값이 루트 3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A값도 구하고 해도 돼. 근데 등비설은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만 하면 공비가 몇 번 더 곱해졌네요? 덜 곱해졌네요 개념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R을 2개 곱했네? 그럼 너 R 2개 곱하면 되겠지. 근데 R 2개 곱한 게 3이니까 54가 되겠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해결해 봤네요. 자, 이번엔 조건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1000 정도로 나오면 노가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1000이 아니라 1000만, 예를 들어 1억, 예를 들어 100억 이러잖아? 그럼 이거는 사람 손으로 노가다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수가 돼. 근데 실제 시험에는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뭘 이용하냐면 저 뒤에서 배우는 상용 로그라는 걸 이용해보면 이것이 1000이 아니라 1000억이든 10조든 그렇게 한다 해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상용 로그를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로그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노가다로 몇 번이게 노가다로 계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게 되게 될 것 같아. 갑니다. 한번 보자.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은 A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3이고 등비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AR 4제곱인데 그거의 값은 9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나눠주게 되면 R 제곱의 결과는 3이 되고 근데 공비가 양수라 했으므로 R 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근데 R 제곱이 3이야? 그럼 A 값은 1이고요.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항 A는 어떻게 되느냐?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루트 3을 곱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일반항이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에 의하여 1로 시작하는데 네가 자꾸만 루트 3을 곱하고 있는데 얘가 1000보다 커지는 건 언제냐? 자, 이제 계산이 좀 남았는데 루트 3의 n-1승 양변 제곱하면 3의 n 빼기 1승이 계산 더럽네. 얼마입니까? 100만이야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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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의 거듭 제곱을 계산해서 이것이 언제 100만보다 커지게 되는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다른 방법 있을까? 근데 이게 빠를 것 같아. 3은 왜냐면 금방금방 커지거든. 자, 3의 거듭 제곱들을 나열을 해보면 3, 9, 차라리 로그가 주어져서 로그로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27, 81, 얼마죠? 243, 그 다음 그거 보면 900, 89, 729, 그 다음에 뭐죠? 잠깐만. 자, 일반항이 아니라 일반항의 제곱이 1000보다 커지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더라고. 자, 일반항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 그럼 일반항의 제곱이라고 하는 AN의 제곱은 바로 뭐냐? 3의 n-1승이 되고 근데 이것이 1000보다 커진 건 언제냐? 이거 금방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3의 인승을 조사를 해보면 3, 9, 27, 81, 243에 729에 2100 그럼 1000보다 커지는 건 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돼야 누가? 얘가 최소 7은 돼야지만 1000을 넘게 되게 된다. 넘겨주면 n값은 8이 되겠죠. 자, 등비설 같은 경우는 응용이 좀 많이 안 돼요. 등차만큼 다양하게 잘 응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22번 문제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를 따라하는 건가? 등차에서도 기본적으로 숫자가 2개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이에 5개 숫자를 집어넣어 등차라면 공차를 하나, 둘, 5, 6개를 더했어요로 했겠지. 근데 이번엔 5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싶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비를 하나 곱했다. 2개 곱했다. 5개 곱했다. 6개 곱했구나. 81은 9분의 1에 공비를 6개를 곱했구나. 그럼 얘가 넘어가면 3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R의 6제곱이 되고 사실은 R값이 또 풀마 3이 되게 됩니다.
R의 6승이랑 3의 6승이 같으면 위가 짝수인 경우는 사실은 풀마를 다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R은 풀마산이 가능하지만 공비가 양수겠죠? 5개의 숫자를 양수를 집어넣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공비가 바로 3이 되겠구나. 그럼 이 친구는 3 곱한 3분의 1, 얘는 1, 얘는 3, 얘는 뭐야 이거? 나 뭐 잘못 계산해서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공비가 궁금하니까 3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 구할 수 있겠지만 굳이 구할 필요는 없겠다. 자, 등차라면 더해서 만드는 거지만 등비는 곱하는 거니까 공비를 몇 개 곱해서 81을 만들었나요? 만 써주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자, 23번 문제는 좀 중요한 것 같아. 응용 문제가 항상 우리를 좀 어렵게 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응용 문제 이거 한번 볼 텐데, 야, 우리 요즘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 데 많지. 써 있는 건 1,000원인데 뭐 30% 할인, 그래서 뭐 700원에 팔고, 그럼 10,000원짜리는 얼마에 팔지? 7,000원에 팔겠죠? 2,000원짜리는 얼마에 팔까? 30% 할인이면 1,400원에 팝니다. 근데 우리가 이 퍼센트로 할인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니네가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잘 봐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A1이었어. 근데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거꾸로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한 20% 올려보려고 해. 20%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는 기본 금액 A에다가 100분의 20A를 추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A로 묶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 더하기 100분의 20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20%를 인상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1 더하기 100분의 20을 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1.2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1은 본전이고 20%면 100분의 20이다. 0.2고, 그지? 그래서 20%를 인상한다 라고 하면 1.2를 곱합니다. 10% 인상하면 얼마 곱할까? 10% 인상 1.1 곱하겠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30% 할인은 얼마 곱할까? 0.7을 곱하면 되겠죠. 1이 기준이고 본전이고 30% 할인한다. 0.3을 깐다. 그 얘기는 0.7을 곱한다. 그래서 만약에 30%를 할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곱하기 0.7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덧셈 뺄셈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고, 그것은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로 이해해 줘야 된다. 자, 이게 이 페이지가 하고 싶은 전체적인 주제야. 자, 한번 봐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A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은 농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각 어떤 행동을 하냐면, A는 12리터를 버리고 12리터에 물을 그냥 집어넣네. 물을 16리터에 물이 있었어. 16리터에 소금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긴 소금도 있고 나름대로 물도 있고. 그래서 A가 하는 행동을 지금 지켜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16리터의 소금물 중에서 12리터의 소금물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만 12리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처음에 16리터 중에 12리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이니? 4분의 3이죠. 그럼 처음 시행에서 4분의 3의 물도 없어지겠지만 4분의 3의 소금이 사라지겠지. 그럼 소금이 얼마가 남는 거야? 4분의 1이 남겠지. 근데 거기다 맹물만 집어넣으면 소금의 양은 늘지 않겠죠. 그래서 A의 이러한 시행은요, 농도를 4분의 1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해하겠어? 다시 한번. 16리터 중에 12리터의 소금을 버리고 맹물만 집어넣네. 내 소금 4분의 3이 날라갔네. 4분의 1이 남았네. 그래서 A가 하는 행동은요, 점점 농도의 4분의 1이 남는 그런 시행을 A는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비해서 B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10리터 중에 B는요 14리터를 버립니다. 엄청 많이 버리네. 자, B라는 친구는 전체 용량 16리터 중에 몇 리터를 버리냐면 14리터를 버립니다. 몇 리터 남냐? 2리터 남니? 그럼 16리터 중에 2리터는 몇 분의 몇? 8분의 1이지.
그럼 얘가 한 번 버리면 속은 8분의 1 남니? 그럼 또 버리면 64분의 1 남겠네? 왜 한 번의 시행마다 8분의 1씩이 남게 되니까? 그래서 B가 하는 행동들은 한 번의 시행에서 농도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배가 된다. 그런데 A가 이 시행을 P번 반복을 하면 농도는 4분의 1의 P제곱이 되겠죠. 4분의 1이라는 짓을 P번 반복을 하니까. 근데 B가 이 짓을 Q번 반복을 하면 8분의 1의 몇 승이 된다? Q승이 되겠지? 근데 그 농도가 같은 농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반복했을 때 그 농도가 서로 같아졌다 했으니까 얘는 서로 같다. 그래서 P와 Q의 비율을 조사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뭐 마지막에 계산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 몇 분의 몇을 가져갔고 몇 분의 몇이 남았을까요? 몇 분의 몇이 남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2P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3승이니까 3Q제곱이 돼서 2P하고 3Q가 서로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P와 Q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얘기하라 그런다면 3대 2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대 2. 자, 23번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23번 문제였습니다. 자, 등비설 이루는 거. 자, 아까 등비설 이루면 뭐 들었나 그랬어? 간단하게 나 3이야, 그다음 6이야, 10이야. 잠깐만 2를 곱하네.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 수라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되게 됩니다. 가볼게. 니네 혹시 근데 일단 뭐 식만저자 세워보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기억나니? 산술기하 평균이라 해서 이 문제 풀 때 좀 사용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할게. 원래는 수1에 나오는 거지. 수2 전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뭐 나온다 해서 전혀 문제 되지는 않는 거야, 그제? 자, 확인할게. 양수 A, B에 대하여 적어둡니다. 양수 A, B에 대해서 A하고 B를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산술 평균이라 하죠? 이 산술 평균은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것도 그 두 개 중간값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산술 평균이 커. 한번 확인해 볼까? 예를 들어 4하고 9하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얼마니? 6.5야, 6.5. 근데 4하고 9하고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얼마니? 6이지? 그래서 보통은 산술 평균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평균을 구하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다면 5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5죠. 근데 5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5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보통 크거나 같아. 이걸 바로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의 성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곱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막 우리 갑툭튀라고 있죠? 막 갑자기, 응?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또 판별식 이런 놈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진짜 갑자기 전혀 산술기하 평균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줄게. 이게 양수가 아니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야, 봐봐. A하고 B가 둘 다 음수잖아? 그럼 오른쪽은 양수인데 왼쪽은 음수라 부등호 방향이 깨져. 근데 A하고 B하고 둘 중에 하나만 음수잖아? 그럼 얘는 실수인데 얘는 허수여서 또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양수란 조건을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 푸는데 도대체 왜 양수란 조건을 알려줬을까? 이 문제 푸는데 도대체 양수란 조건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졌을까? 양수란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 왜 정수 조건 주어지면 부정방정식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처럼 양수란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산술기하 평균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 갑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인 100이 양 옆에 거의 곱인 AB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에 집어넣어 보면, 자,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건 루트 누구보다 크다. A, B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근데 A랑 B랑 곱한 게 100이면 이 친구는 10이고 넘어가면 20이고, A 더하기 B는 2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만 알면 그냥 겁나 쉬운 거야, 그제?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가 라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갑툭튀의 대표적인 친구들인데 반드시
머릿속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 24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2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왜 등차만 배우면 안 헷갈려. 등비만 배워도 좀 안 헷갈려. 근데 이게 등차하고 등비가 둘 다 나오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좀 헷갈리게 하려고 낸 문제인 것 같아.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조건 되게 중요해. 서로 다른. 아까 우리 문제 풀이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서로 다른이라는 이 조건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거에 뭐가 양옆에 거에 뭐가 돼야 돼? 등차면 가운데 거에 제곱이 방금 누가 제곱이라 그랬어 분명히. 자, 등차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에 합이 되게 됩니다. 헷갈려서 쓰입니다. 헷갈려서 몰라서 들은 게 아니라. 그럼 이번엔 B, A,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자, 등비면 가운데 거에 뭐가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되니? 자, 그러면 A, B, C의 곱이 또 27이라 했으니까 A랑 B랑 C랑 곱한 게 27이 되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뭐 A값, B값, C값을 조사해 주면 될 것 같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옛날 문제는 A, B, C 주어지고 조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조건이 지금 현재 3개니까 잘 열림만 하면 A, B, C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양변에 A를 곱하면 A의 세제곱이 A, B, C가 되는데, 근데 그거의 결과는 27이래. 그럼 A를 3번 곱한 게 27이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 A 값은 뭐밖에 불가능하다? 3밖에 불가능하겠죠? 그럼 아주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자, A가 3이면 요거 어떻게 돼? 이 B는 3 더하기 C. A가 3이면 B랑 C랑 곱한 건 얼마? B랑 C랑 곱한 건 9. 그럼 얘 연립하면 B값하고 C값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C를 소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단순 계산 문제라 그냥 부담 없이 보면 될 것 같아. 정리하면 C는 2B 빼기 3 대입합니다. B에다가 2B 빼기 3을 곱해준 게 9가 되고, 그럼 2B 제곱 마이너스 3B에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 1, 2에 3, 3에 빼기, 그래서 B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여기서 누구냐를 결정 짓는 게 아마 서로 다른 세실수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여기 봐. B랑 C랑 곱한 게 9기 때문에 만약에 B가 3이 되면 C도 3이 됩니다. 그죠? 2를 곱해 9가 돼야 되니까. 근데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2를 곱했을 때 9가 돼야 되니까 C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줘야 되나? 그지? 근데 서로 다른 A, B, C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탈락. 그래서 내가 원하는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C값은 마이너스 6. A가 3인 건 아까부터 9에 놨었고. 됐나? 자, 그래서 A 3배, 얘는 9고요. B의 2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C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6이고, 정답은 0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자질구레한 계산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요게 2개 중요한 거지? 등차하고 등비 같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식 잘 세워줘라 라는 게 대표형 25번 문제였습니다. 자, 26번 문제 볼게. 야,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사실은 등차중앙, 등비중앙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한 거야? 라는 표정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봐볼게. 만약에 A하고 X하고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놈은 양 옆에 거를 더한 거의 평균이고, 근데 만약에 등비 수열이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니까 그럼 X는 뭐냐면 사실 풀마 루트 AB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값이다 라고 하면 기하평균은 등비 수열인 상황이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산술평균은 등차 수열했던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등비 수열은 기하평균이랑 비슷하다. 근데 기하를 우리는 보통 그림을 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중에 니네 뭐 이과들은 배우는 뭐 기하, 벡터 이런 부분 가면 이 기하라는 게 그림과 관련된 부분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림과 관련된 이런 문제 나오면 등비 수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닮은 경우들. 도형들이 닮았다라고 보면 걔는 그냥 등비 수열이다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길이와 넓이는 등비서열이 되는데 왜 등비서열이 되는지를 보여줄게. 여기 잠깐 봐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에 서로 접하고 있는 세 정삼각형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대. 그래서 내가 이 길이가 A잖아. 그럼 얘도 A고 A입니다. 이게 B면 얘도 B고 얘도 B고 얘가 C면 얘도 C고 얘도 C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물어볼게.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았나? 잘 봐. 여기를 X라고 하는 각도로 놓으면 여기 60도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120-X겠지? 근데 여기도 60도죠. 60도니까. 여기 각도가 바로 뭐가 되냐면 X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120-X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녹색 삼각형은 닮았어. 그래서 대응되는 변끼리 비율을 확인해 보면 A 대 B는 B 대 C, A 대 B는 B 대 C.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인 이 삼각형의 길이가 등비서열이 되는 거야. 근데 등비서열을 제곱하면 그건 또 뭘까? 등비 되겠지? 왜냐면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시 3, 6, 12처럼 등비서열인데 각각의 항을 제곱하게 되면 9, 36, 144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 되죠. 솔직히 안 보이는데 제곱하기는 그잖아. 4 곱하면 되죠? 그건 보이잖아. 그지? 등비서열을 각각 제곱해도 등비서열이 되더라. 쉽게 말해 이 세 개의 삼각형은 길이도 등비서열이지만 그 넓이도 등비서열이 되겠다.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루트 3이라 하고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를 16 루트 3이라 하고 가운데 넓이를 몰라서 X라고 놓고 보면 핑크색 넓이도 등비수열이 돼줘야 된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인 48이 돼줘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뭔데? 이 도형의 한 변의 길이.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지 이름이? 오늘 새로운 친구 이름이? 아, 민호. 민호야, 혹시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고 있니? 4분의 3? 4분의 3? 그래,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B제곱이 48이 나오더라. 48? 아, 넓이의 제곱이 48이면 넓이는 얼마야? 4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가 4 루트 3이 나오고 루트 사라지고 넘어가면 B제곱 16 그래서 B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정삼각형 넓이 공식 정도는 아마 뭐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26번 문제였습니다. 자, 등차보다 조금 좀 빠르게 문제를 좀 푸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메모를 해두는 게 좋고 야, 그 페이지 근데 유제 한 3번 봐볼까? 잠깐 한번 봐봐, 책. 거기 유제 3번 보면 원들이 막 보이니? 이것도 등비서열 이룹니다. 근데 선생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얘가 왜 등비서열이 되는지를. 왠지 내가 안 알려주면 다음 시간에 어차피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등비서열이 된다는 것만 살짝 한번 보여줄게. 자, 평행하지 않은 두 개 선에 외접해 있는 세 가지 원을 지금부터 그려볼 텐데 이 원 잘 그리면 변태라 그러던데 슈아라랑 뾰롱뿅뿅뿅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서로 외접해 있는 세 원이 두 직선에 접해 있을 때 이 반지름들도 등비서열을 이루게 된대.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 원의 중심과 접점, 원의 중심과 접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이거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놓고 보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닮은 이유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이게 만나게끔 그러면은 동의각에 의해서 얘랑 각 같고 직각이니까 닮았겠지? 잘 봐. 이 길이 A고 이 길이 B여서 이 길이가 뭐냐면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B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A 빠지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B 빼기 A가 되게 됩니다. B 빼기 A. 동의하겠니? B 빼기 A. 그럼 이 길이 B거든. 이거 이 반지름 C거든. 그럼 이 길이
B 더하기 C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길이가 C거든? 얘는 B고 C 빼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닮음에 의하여? 유식한 얘기로 하자면 이 각의 사인 값인가?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랑 같은 값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 A 더하기 B분의 B 빼기 A는 요거분의 요거 B 더하기 C분의 C 빼기 B가 되고 크로스로 곱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곱한 B제곱에 얘랑 얘랑 곱한 더하기 BC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AB랑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AC가 얘랑 얘랑 곱한 AC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AB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한 BC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BC BC 사라지고요. 빼기 AB 사라지고요. 그럼 얘 넘어가면 2B제곱이 요거 넘어오면 2AC가 되고 쉽게 말해 B제곱이 AC가 되는구나.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 되는구나.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도 등비수열, 그럼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는 원의 넓이도 등비수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이건 많이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26번에 3번에 해당하는 개념도 미리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건 그냥 뭐 증명하는 걸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게 등비구나. 그림인데 닮았어. 등비겠구나.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26번 문제 풀이였네요. 자, 이제 27번 문제를 볼 텐데 근데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원리합기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없어도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메모를 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멀뚱멀뚱 그냥 보기만 한 친구도 있는데 자, 세 실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랑 너무 유사한데? 아까 몇 번 문제냐면 아까 몇 번 문제였지? 비슷한 거 풀었는데 20번? 아닌데 몇 번이었지? 21번 아니고 22번 아니고 23번 아니고 이거 24번 아닌데 25번 25번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도 보면은 A, B, C의 곱이 지금 현재 27이고 등비수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인데 그리고 모두 뭐 더한 거 어쩌고 저쩌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27번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씩 정리할 수 있겠고 근데 모두를 곱한 결과가 1이라 했으므로 여기 양변 B 곱해주면 B 세제곱이 A, B, C인데 근데 B 세제곱이지 A, B, C가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 값이 1이 되겠구나. 그럼 B가 1이란 얘기는 A랑 C랑 곱한 게 1이 된다는 뜻이고 B가 1이 된다는 얘기는 A랑 C랑 더한 게 뭐가 된다는 얘기고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거는 대표형 25번 문제랑 같은 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형 25번 문제와 같은 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그 문제랑 참고해서 그냥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해하시겠니?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값이 2개 나올 텐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지금 A, B, C가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는 없거든? 근데 A하고 B에 대한 순서상 구해보면은 아마 모순되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 27번 문제는 25번 문제랑 워낙 유사하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만 줄게. 풀이 따로 안 할 테니까. 자, 조건 이거 꼴랑 하나지 뭐. 이게 등비다. 가운데 거의 제곱 양립 끝! 등비 얘기는 끝! 그럼 나머지 이제 연립하는 과정인데 25번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얘는 요 정도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 해야 될 일이 뭘까? 알면서 잘 안 하면 더 나쁜 거야. 자, 오늘 선생님이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과제를 풀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과제 검사할 때 중간중간에 모르겠다고 체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부분들을 니네가 나름대로 보고 베끼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알겠죠?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를 하고 그럼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 알겠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형 27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봤고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지금 내가 섣불리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이번 방학 동안에 지금 진행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 올류 있잖아? 우리 올류를 유형별로 되게 다양하게 유형을 잘 나눠놨으니까 시중 문제집을 우리 올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8번 전멸 18번 유형 진짜 모르네? 그럼 그 18번 유형에 관련된 문제만 나중에 이렇게 딱 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좀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팀을 좀 짜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어떻게든 니네 맞춰야 되니까 문제. 별의별 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약속은 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해보려고 노력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등차 등비 수열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만 잠깐 한번 봐보려고 해. 간단하게 설명할게. 예를 듭니다. 야, 2n 빼기 1 무슨 수열이니? 등차죠? 근데 얘를 지수에 올리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수에 등차 수열을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로그 배웠으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또 표현을 해보면 로그의 진수가 등비 수열이 되는 경우에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되게 된다라는 것도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떤 것도 기억해 두면 좋으냐? 내가 원래 누구였죠? 공차가 얼마? 2인 등차 수열이었지? 근데 이거 한번 n 대신에 실제로 대입해 볼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죠? n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죠? 3의 3승. 물론 27이지. n 대신에 3 대입하면 3의 5승이죠? 그래서 지수 C였더니 얘가 뭐가 됐어? 공비가 얼마인? 3의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된 거야. 그 이 문제 볼까? 등차 수열이 지수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G라고 얘기했으므로 얘는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으면 점점 D가 늘어나지. 그럼 얘는 계속 3의 D제곱을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전체 수열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3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비가 3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기억해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고리타분한 풀이를 한번 설명해 보면 약간 좀 루즈한 재미없는 풀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니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궁금한 게 3 위에 AN을 올린 이 수열이니까 3에 A 더하기 D 3에 A 더하기 2D. 근데 이거는 3의 A승 곱하기 3의 D승이고 그럼 얘는 3의 A승 곱하기 3의 D승의 제곱이고 가면 갈수록 3의 D승을 곱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직관적인 풀이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나열해서 직접 3의 D제곱을 계속 곱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알겠죠? 헷갈리는 경우는 수열이 제일 좋은 게 뭐야? 노가다로 대입하는 게 가능하거든. n 대신에 1로 보고 n 대신에 1로 보고 3 넣어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아. 자, 정리할 시간 이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자. (28번) 이번에 선생님 기말고사 준비하면서도 몇몇 학교에서 나와서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이 나왔어. 문제로 실제로도 AN이 공차가 뭐 2D인 등차 수열이면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뭐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올류 교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문제집에서 좀 이렇게 참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역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재를 편찬하는 거라.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구주입의 강원도 점 찾았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지역은 그 지역 기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주입회가 거기까지 분점을 낼 일은 또 뭐 인생은 모르는 거지만 내게 되면 아마 그쪽 지역 기출 가지고 그쪽 지역의 구주입의 교재를 만들겠지, 그지? 우리 구주입의 기본적인 컨셉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지점만 쓰는. 아 근데 강동 송파 지역을 쓴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주배가 있는 게 여기 광진구, 그리고 강동구, 송파구 요 세 지역에 지금 구주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교재는 이 세 지역을 가지고 섞어서 낸 거야. 자, 왜냐면 우리 학원에 그 세 지역의 학교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한대부고 애들도 되게 많이 오고, 나중에 뭐 배재고나 뭐 한영외고나 한영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이 오고, 명일동에 있는 학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 기출들을 다 아우러서 쓰는 거야. 자, 등비설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기본적인 등비설의 합 공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A를 위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헷갈리더라고. 나중에 약분하고 그럴 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R 빼기 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뭘 곱하는지, 그것이 몇 개인지, 이거 N이 아니라 그것도 개수입니다. 개수. 몇 개인지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알겠지만 공비가 1일 땐 이 공식 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하당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S는 뭐가 되느냐? 그럼 3, 3, 3, 3, 3, 3, 3, 3. 그럼 3이 N개면 3N이겠지? 그럼 A만 N개. 공비가 1이면 A만 N개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N.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공비가 뭔지를 안다면 쓰면 되지만, 혹시나 만약에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그것이 혹시 1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 자, 다음 등비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 초항은요, x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냐면 x 더하기 1분의 1을 곱하고 있습니다. 공비가 뭐냐? x 더하기 1분의 1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x에 뭐 대입하면 공비가 1 되니? 0 대입하면 공비 1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는 혹시 공비가 1이 아닐까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 x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x가 0이 아니라면 등비설의 합공식을 쓸 수 있으므로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x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뭘 곱하고 있냐면 x 더하기 1분의 1을 곱하고 있구나. 간단히 할 생각하니까 좀 벌써 짜증이 밀려옵니다. 자, 이게 바로 식이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x의 값이 0이 되긴다면 얘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그럼 이거의 합은 뭐가 되게 된다? 바로 그냥 0이 되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히 하는 것만 합니다. 요거 간단히 하는 것만 합니다. 자, 요거 볼까? x 더하기 1로 통분하면 x 더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위에는 x가 남고 밑에는 뭐가 남는다? x 더하기 1이 남겠지? 근데 이건 뭐야? 얘로 나누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얘로 나눠라? 그 얘기는 이거의 역수인 x분의 x 더하기를 곱해라. 그럼 여기는 x랑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x 더하기 1에 가로치고 1 빼기 x 더하기 1의 n제곱. 뭐 이 정도까지만 간단히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전개하는 게 더 복잡해 보이고. 됐어? 그러니까 전개하려면 전개하고 이 정도까지만 간단히 해주면 되겠다. 자, 등비설의 합공식.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는 혹시 그거 1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거의 선생님이 그냥 경험상 공비가 1인 거를 막 물어보고 그런 문제는 일단 수투 1학년 내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 원이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종종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나오게 되는데, 수투 범위에서는 거의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수투 범위 내에선.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이 주어진 문제 나왔는데, 지난번에 왜 등차에서도 좀 약간 꿀팁이 있었지? 수직선을 이용한 풀이라고 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대표형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어서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문제 하나를 내보고 그 문제 풀이 방법도 보여주고, 근데 그걸 또 얍삽하게 푸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등비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대. 그 근처 어디다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5번째 한까지 합이 예를 들어 10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한까지 합이 예를 들어 뭐 40인데, 그러면 15번째 한까지 합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원래 원칙상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풀이 봅니다. 초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니까 등비수열의 다섯 번째 한 가지 합 A로 시작하는데 뭘 곱한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5개. 근데 그거의 결과 C. 그럼 10번째 한 가지 합이라면 A 곱하기 R 빼기 1에 R의 10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거의 결과가 얼마? 40. 근데 중간에 빈칸을 둔 이유는요.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A R-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 가능할 거야. 그죠? 분자에 있는 R의 10제곱 빼기 1을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고 근데 이거의 결과가 40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10이면 얘 얼마니? 얘 얼마니? 얘 얼마니? 10이랑 뭐랑 곱해 40되니? 4가 되겠죠? 아, 그러므로 R5제곱이 3이 되는구나. 정말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고 그럼 15번째 한 가지 합은 A R 빼기 1에 R의 15제곱 빼기 1이겠구나. 근데 여기서 잠깐 자, X 3승 마이너스 1은요 X 빼기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R의 5제곱을 X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은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R-1 R의 5승 빼기 1에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6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자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다. 되겠냐? 그럼 만약에 이게 15가 아니라 14면 문제 풀 수 있겠냐 없겠냐? 못 풀겠지? 못 풀어? 사람 손으로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하려면 하는데 정말 좀 인간적이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결과는 이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계속 1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R의 5제곱이 3이면 얘는 얼마야? 양면 제곱해야 되잖아. 얼마야? 9죠? 얘는 3이죠? 얘는 1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13이죠? 정답은 얼마? 130. 이게 표준적인 풀이가 됩니다.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또 우리 허니티 꿀팁 하나 설명해 주자면 등차와 마찬가지로 등비설 몇 개를 나열해 볼게. 1, 2, 4, 8, 16, 32. 여기서 몇 개 맞아? 2개씩 자를게. 더하면 얼마? 3. 더하면 12. 더하면 48. 4 곱했지? 4 곱했지? 등차 수열이 쫙 나열이 돼 있는데 같은 개수로 잘라 더하잖아? 부분합 등차수를 이룹니다. 등비수열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같은 개수로 잘라 더하잖아? 부분합 등비수열 됩니다. 그럼 그러한 원리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수직선을 이용한 풀이를 시도해 보면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6번째부터 10번째, 11번째, 15번째 같은 개수로 나눠보면 5번째 한가지 합이 10, 10번째 한가지 합이 40이면 여기는 30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부분합이 무슨 수열을 이루어야 된다?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 3 곱했네? 그럼 얼마겠니? 90이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130이죠? 13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등비는 등차는 얘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댔지? 등비는 왜냐면 등차는 5번째 한가지 합, 10번째 한가지 합, 13번째 한가지 합, 메롱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못 쓰게 문제를 낼 수 있지만 등비는 안 돼. 등비는 무조건 이렇게 풀려야 돼. 알겠지? 등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다른 친구 이거 할 때 나는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끝나고 바로 다음 문제 풀면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대표형 30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볼 수 있도록. 자, 사람 같은 거 이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서술형은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거고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학교를 세웠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인데 누가 이렇게 풀면 아이 똑똑한 새끼 이거 가산점 주고 싶은데 라고 했지만 근데 학교 선생님은 뭐야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틀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풀이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든 문제집은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푼다고 해서 선생님이 감점을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좀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고 아니면 이렇게 풀고 좀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30번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할게. 아마 오늘 원리합계까지 진행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야, 그럼 30번 문제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하고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 몇 분이니? 몇 분이야? 3분? 3분 남았네? 에이, 밀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 이거 몇 개야? 짝수 번째만 더한 건데. 몇 개니? K개죠? 2, 4, 6, 8에서 2K까지니까. 홀수만이네? 이거 몇 개입니까? K개죠? 근데 이 둘을 보고 바로 개수하고 뭐 공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항목 1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잘 봐. 등차 수열의 홀수 번째 하고 등차 수열의 짝수 번째 5개를 보면은 등차라면 공차 하나 더하면 이거 되는 거지. 공차 하나 더하면 이거 되는 거지. 근데 등비는 어때?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면 이거 되는 거지. 공비 곱하면 이거 되는 거지. 공비 곱하면 이거 되는 거지. 공비 곱하면 이거 되는 거지. 그럼 그것들을 더한 놈도 당연히 공비 곱하면 이렇게 돼야겠지. 아래줄에서 밑줄 올라갈 때 모든 항들이 다 공비를 한 번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85에도 공비를 곱하면 17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공비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겠냐? 자, 또 하나의 상식. 자, 내가 1, 2, 4, 8, 16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라는 건 뭐 이런 수열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이 놈들을 보면 알겠지만 항들이 연속된 항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비가 뭐가 돼야 돼? 4인 등비수열의 합이 돼야 돼, 공비가. 이게 2칸씩 띄어가지고 뭐 3칸씩 간다 이렇게. 그럼 공비가 8이겠지. 4칸씩 가면 공비가 16이겠지. 그럼 얘는 한 칸씩 한 칸씩 띄어서 건너뜨니까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하면 나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4를 곱하고 있군요. 네,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의 결과가 85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K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3 곱하면 얼마야? 3 곱하면 얼마야? 255. 근데 4의 K승 빼기 1. 그럼 4의 K승이 256. 얘는 4의 4제곱이죠. 2의 8승이자 4의 4제곱.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4가 정답이 된다. 자, 오늘 좀 아마 뭐 금요일 날부터 월요일이 좀 많으니까 오늘은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뭐 금요일은 좀 더 많이 나가겠지? 그래서 오늘 과제는 30번 유형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과제를 안 한 친구들은 4층에 가면은 자습실이 있어. 밑에 내려가면. 그래서 니네가 일단 문제를 풀고 그럼 다 풀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늘 과제를 좀 하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중간에 내려가서 오늘 원래 했어야 되는 과제가 다 된 거 확인하면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알겠죠? 자, 두 친구는 4층 자습실로 가고 나머지는 귀가하면 될 것 같아. 수고했습니다.